안녕하세요. 와인여행 그룬트입니다. 저는 김원호입니다. 저는 한길 작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버스 스크럭스의 발라드, 한국 제목으로는 카우보이의 노래란 영화로 지난주부터 지금 2부 또 이번 주까지 방송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와인이 좀 많이 열렸어요. 네. 와인이 아까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그쵸. 이게 따놓고 좀 한참 지나면 네. 와인 맛이 더 좋아진다고.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좀 처음엔 좀 까다롭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정도 딱 열어놓으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슬슬 풀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좀 열어놓고 있으니까 훨씬 좋네요. 자, 와인도 뭐 좋고, 이게 또 낮에 이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려니까 오랜만에 저도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낮술만큼 좋은 게 없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영화의 또 즐거움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 각자 있을 텐데 하나 골라주시죠. 다 좋은데 네. 일단은 보셨다고 감안하고 네. 적당한 스포일러가 있다는 네, 점.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네, 영화를 보고 오시든 영화를 보시고 방송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좋은데 저는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하나만. 다 좋다는 그러면은, 건 네. 기본 전제입니다. 이번 그런가요? 우리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 자체가 그거니까요. 참 쉽지 않은데 저는 다섯 번째 에피소드 낭패한 처자. 네. 이 에피소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네. 일단은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제 서부로 이주하는 남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지금 포틀랜드, 그다음에 캐나다 바로 아래쪽인가요? 거기는 네. 그때는 이제 오리건주가 하나였죠. 근데 네. 지금 워싱턴주, 오리건주로 네. 나눠졌는데 시애틀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으로 풍광이 좋고 자유주의자들이 또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하죠. 포틀랜드는 워낙에 리버럴한 또 굉장히 먼 곳입니다. 먼 곳이고 보통 그 실제 개척자들이 이동하는 그 시간을 봤더니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긴 공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사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데 그 처음에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간 첫 해가 1848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주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49어라고 불렀대요. 48년인데 왜 49어라고 불렀을까? 이주하는데 1년 정도 걸려서 49년에 쪽에서 이제 49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주의 거리가 길고 중간에 자연의 위협, 뭐 질병의 위협, 아니면 뭐 인디언의 습격 등이 있어서 이제 살아간 중간에 이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아까 이제 오빠랑 이제 팀을 이제 꾸려서 가잖아요. 근데 오빠가 콜레라로 죽게 됩니다. 역병으로 그렇죠. 콜레라로 죽게 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된 거죠, 사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근데 그 이동해주는 수색자 무리들이 있어요. 수색자 무리들이 있는데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고 짬이 더 nep씨는 있는. 이제 네. 젊은 사람이죠. 젊은 친구지만 그 친구도 이제 경험이 꽤 쌓여 있는 그런 수색자. 근데 이제 그런 방랑의 삶에 좀 지친 기색도 있고 그렇긴 하죠. 이제 당신과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청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처녀 이름이 롱거바우인데 롱거바우가 키우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있는 그 대통령 이름 아니에요? 네, 피어스 대통령이라는 맞아, 개인데 네. 너무 짖습니다. 개가 너무 짖어서 그 이동하는 집단 무리들에서 그 컴플레인이 들어요. 개가 너무 짖어서 개를 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네이비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개는 두고 가게 되면 언젠간 쫓아오게 되니 죽여야 된다. 그래서 멀리 가서 총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죽였는지 보내줬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살려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코엔 형제가 그건 다 상세하게 그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행렬에서 그 개의 목소리를 듣고 롱거바우가 그 개를 쫓아가게 됩니다. 맞아요. 쫓아가게 되고 그 아서씨가 그녀가 사라졌다는 실종된 여인을 찾게 되죠. 문제를 일으킨 게 강아지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강아지긴 한데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인디언의 습격을 받게 돼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서씨가 인디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죽을 경우에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으니 롱거바우한테 자결할 수 있는 총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총알이 2발 들어있는. 전투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가 보니까 롱거바우가 자결해 있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 진 줄 알고 죽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회한을 느끼게 되면서 이건 되게 전형적인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구성이랑 비슷하죠. 전형적인 서구극의 이야기이면서도 그 죽어 있는 여인의 모습을 낭패한 처자의 모습 딱 비추는 모습은
오피리어를 그리는 회화하고 되게 비슷해요. 19세기에 그려진 그림들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리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넵과 롱고바우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서시가 이제 넵한테 롱고바우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에피소드의 끝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텍스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6개 에피소드 중에 제일 선사적인 구성이 있는 에피소드기도 하고 볼거리나 씬도 다양하고 실내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씬도 다양하고 서부극의 그런 풍경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서부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곳을 찍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 여기서 넵은 정착하고 싶어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결국 또다시 정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넵이 계속 그 롱고바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인생의 선배다 보니까. 근데 아서 아저씨는 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무뚝뚝한 것처럼 무뚝뚝하게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런 딴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의 이 비극이 예전에 아서 씨가 이미 경험했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정착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서부는 정착을 절대 허용해주지 않는 그런 공간적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험했던 선배가 후배한테 별다른 결혼을 앞두고 있는 후배한테 별다른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라는 어떤 말도 정답이란 건 없는 그쵸? 건데 네, 약간 내가 말해줘봐야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것을 라는 부분들 그런 비극들이 워낙 일상적인 공간이었죠 사실 서부. 역사광으로서의 한길 작가가 이런 텍스트 혹은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도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자극이 돼요. 내가 몰랐던 것들이 더 다층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호 씨는 어떤 에피소드가? 저도 역시 뭐 다 좋습니다만 전 세 번째 에피소드 예상하셨나요? 갑줄. 원호 씨 스타일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원제로는 밀 티켓이죠. 근데 이거를 밀 티켓이 식권으로 번역을 안 하고 밥줄로 번역한 건 정말 잘 번역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가 아주 거구의 이 중년의 남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동네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치 유랑극단처럼 연사로 공연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죠. 근데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분장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배설을 할 때도 이 거구의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사로서 잘해가지고 관객들한테 돈을 많이 받은 날은 고기를 먹고 그러다가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 관객들이 의자를 갖고 그 모여드는 모습이 옛날 우리나라 시골의 무슨 뭐 유랑극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 계절이 또 바뀌어요. 점점점 이야기가 추워지는 계절이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나오죠. 그리고 점점점 그게 5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결국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때로는 뭐 술을 마시고 노래하면서 또 사창가에 가는 이 남자를 따라서 가서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 자체가 한 순수한 예술가 갖고 있는 어떤 존엄성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어떤 대체제로 인하여 밥줄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닭을 사죠. 닭을 사고 닭을 사서 이제 매입을 해서 데리고 오고 그 연사하는 친구한테는 밥을 형편없이 주는데 그 닭한테는 막 수북하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제 버려지는 이미지죠. 죽여지는 것으로 이제 암시를 하고 밥줄이 대체되면서 이제 그들의 그 씁쓸한 표정들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나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일단 연기였습니다. 연기. 저는 이번 영화에서 보여준 그 짧은 하지만 섬세한 그러면서도 말도 없어요. 그렇죠. 대사가 없어요. 사실 술 취해서 웃고 떠들고 이 정도밖에 대사가 거의 묘사되지 않은. 사실 뭐 워낙 뭐 쉰들러 리스트 마이클 콜린스 같은 작품에서 워낙에 뭐 90년대부터 유명한 배우긴 한데 최근 관객들은 테이큰 같은 액션 이미지만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뭐 전국 배우로 워낙에 대단하신 분이고 이번에 오랜만에 그 정수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대 역을 맡았던 주인공 해리 멜링
변화무쌍한 배우죠. 그렇죠. 해리포터 네. 시리즈로 아마 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퀸스 갬빗에서도 저는 아주 그때 이제 인식을 한 배우인데 일단 연출력 자체가 연기만큼이나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암시만으로도 그렇게 그쵸. 깔끔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코엔 형제가 아주 도발적이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기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그 어떤 영화의 매력을 뿜어내는 건 바로 그런 절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했던 함축적인 작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메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다른 에피소드들은 이제 서부극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요소들을 활용했다면 이 영화는 메타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부극의 배경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나 뭐 오즈만디아즈나 뭐 게티스버그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결국 그 수학하는 닭의 그런 기묘한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코엔 형제들 최근에 그 영상물을 소비하는 문화가 짧고 자극적이고 어그로를 끄는 그런 영상들이 확실히 이슈가 있고 2시간이라는 서사에 온전하게 몰입해서 영화 보기도 좀 힘든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짧은 것들을 절제되면서 즐겁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방식으로 OTT도 택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그렇죠.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 다른 방식이면서 우리의 느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의 시네마적인 메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텍스트였던 고전 내지는 문학 작품이었고 그게 연극 무대에서 또 연사가 뿜어내는 하나의 극예술이 되었다가 이게 우리가 또 영화로 우리는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우리는 그걸 극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OTT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 봤다는 거, 이런 점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사실 재미난 부분이 아니었나. 세 번째 에피소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적인 매력이 또 있죠. 네. 그리고 저는 뭐 얘기는 안 했지만 황금 협곡 좋죠. 너무 좋습니다. 캐스팅부터가 너무 좋았어요. 유명한 배우입니까? 배우보다는 가수로 더 유명한 탐 웨이츠라고 미국의 컨트리의 대가입니다. 컨트리의 대가인 탐 웨이츠를 캐스팅했는데 뭐 노래 부르는 장면 보시면 딱 맞는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연기도 참 좋아서 뭐 배우를 근근히 하시는 분이라서 나도 나이 들었지만 넌 더 나이 많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씬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웃겼던 유머가 거기 또 하나 있어요. 새알 4개를 훔치다가 어미새랑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다시 그걸 이렇게 돌려주다가 마지막에 다시 하나 집어넣으면서 세대가리 주제에 뭐 얼마나 술을 잘 새겠어? 그러면서 가져가는 그런 유머. 사실 이제 금을 골드러시는 이제 탐욕의 결정체지 않습니까? 탐욕의 결정체인데 그가 살아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자연을 그렇죠. 훼손하지 않고 놔두는 그런 부가적인 이미지들이 조합돼서 아마 대부분의 에피소드의 캐릭터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 돌아가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그 숲으로 들어오면서 막 사슴이 도망가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러 들어왔구나. 라고 근데 적절하게 챙기고 나서 본인이 다시 그 자연 속에서 퇴장을 하면서 물고기와 사슴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미지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서부극이 가지고 있는 낭만. 그 에피소드 자체는 어쨌든 시점 자체가 자연이 이제 시점이다 보니까 그의 행위 자체를 작은 소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남긴 작은 소란도 자취로 살짝 남겨졌지만 결국 그들이 떠나고 또 다시 고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우리가 꼽아보면서 다른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즐겨보시라 얘기를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딱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한길 작가님은 뭐가 떠올랐는지 마무리로 한번 들려주시죠. 에피소드도 6개잖아요. 본인들만의 서부극의 정수를 담은 육첩반상을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엔 형제의 서부극 육첩반상 6개의 이야기 꾸러미로 만들어진 선물처럼 느껴져서 방금 얘기하신 그런 이야기에
육첩반상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주제적으로 좀 더 죽음이라는 그 키워드가 명확하게 떠올랐다 생각해요. 워낙에 영화 자체가 유쾌하고 유머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 속에 죽음 자체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그들이 다루고자 한 이야기는 결국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죽음이란 테마를 집대성한 게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마지막 6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이제 역마차를 타고 가는 5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제 호텔에 도착하잖아요. 도착을 하면서 그 호텔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마치 그 죽음으로 향하는 요람으로 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서부 개척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 중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 그 시대를 살아왔고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남긴 사람들인데 사람은 죽었지만 결국은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죽음의 이미지들이 어둡지는 않아요. 대체로 긍정적이고 심지어 악당들의 죽음도 천사의 날개를 그쵸. 달아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도 2층에 올라가는 게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있고요.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살아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겨주었던 역사나 이야기에 대한 영감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영감을 주고 새로운 그 삶의 기반과 교훈을 주는 그런 그 순환의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환되는 인생과 삶과 죽음이라는 그 순환 속에서도 이 영화의 제목처럼 카우보이의 노래라는 그 제목처럼 발라드인 것처럼 이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예술이 우리의 어떤 이 고난이 얼마나 무의미할까 이런 얘기로 들리면서 그들이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 하는 활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해석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첫 그룬트의 시간으로 1, 2부로 꾸며본 영화 이야기는 카우보이 노래와 함께 했고요. 함께 봤으면 좋을 영화 한두 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제 서부극이 뭐 서부극을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서부극이 이제 흥행이 잘 안 돼서 많이 사장됐다가 OTT 나오면서 또 감독들이 또 서부극을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그 영감을 많이 줬던 장르라 서부극들이 다시 다른 형태로 또 많이 부활을 하고 있으면서 OTT 넷플릭스로 볼 수 있는 서부극 2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넷플릭스군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이제 폴 그린글래스 감독의 본 시리즈 만들었던 유명하죠.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서부극의 주인공도 굉장히 직업이 특이해요. 남북 전쟁 그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그 시대 문맹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뉴스 보급률도 떨어지고 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읽어주는 아까 그런 연사 같은 캐릭터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어떤 소녀와의 관계, 소년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인데 굉장히 잔잔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아마 내년 올해죠. 올해 아카데미에서 꽤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이는데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 감독의 신작이죠.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영화로 그렇죠. 한번 꼭 보시면 좋은 작품이고 이 영화 이제 서부극의 주요 테마 중 또 하나가 대결이잖아요. 듀얼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 영화는 총을 뽑지 않으면서 다른 듀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결이란 테마는 같지만 다른 대결이란 그 색다른 대결이란 테마로 해석한 서부극이고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그다음에 커스틴 더스트 같은 그 뛰어난 배우들의 호연과 그 연출력이 워낙에 뛰어난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극장에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면 더욱 좋고 왜냐면 영상 미니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게 기회가 안 되신다면 넷플릭스로라도 꼭 만나보시면 아주 훌륭한 그런 서부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편의 영화 지금 추천받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와인 비우는 걸로 우리는 시간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작은 포도주점에서 나누는 문화예술 이야기 여기는 그룬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